뭐가? 크로키. 크로키. 그 산 따는 거? 그 사람 인체. 아. 잘 몰라. 학원에서 시켜요. 잘 몰라. 학원에서 또 공부를 친다네. 학원에서 저 공부 잘하는 편이에요. 다른 애들 막 10점, 20점 맞았을 때 저 혼자 8, 90점 맞아가지고. 이번에 8, 90점 못 맞았으면서 거짓말 치고. 아니에요. 저 이번에 있어요. 이번에 못 맞았잖아. 거짓말 치지 마. 수학 빼고 다른 애들이 8, 90점이었는데. 아, 수학 빼고. 네. 야, 우선 여기 100페이지 펴라. 100페이지. 우리 오늘 여기 근각에서 관계부터거든. 근데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 얘네를 볼 거야. 2차 방정식 근각에서 관계는 기억나잖아. 잘 안 나기만 해. 막 이렇게 막 쓰지 않나? 우리가 보통 최고차기도 있는 걸로 보니까 A, B, C 해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우선은 2차 방정식에서는 두 분의 합 얘 우리 뭐라 쓸 수 있대? 마이너스 A분의 B. 화성은 두 분의 곱. 그렇지. 드디어 이제 소통이 좀 된다. 드디어.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그 좀 어느 정도의 토대로 가져올 거고요. 3차 방정식에서도 보통은 이제 A, B, C 이런 애들을 문자로 써서 요런 3차 방정식은 0하고 나오는 이 뭐 이렇게 있고 3차 방정식이 있고 얘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이 3개겠지? 그럼 얘네들의 근을 3개 해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읽어요. 살짝 알 쓰듯이 그냥 감마. 그러면 이런 녀석을 우리가 할 때 당연히 세 근의 합하고 세 근의 곱 이런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세 근의 합 그냥 외워.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얘들도 순서대로 간다는 소리지. 얘가 분모 이렇게 해서 두 근의 합.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 세근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야. 세 근의 곱도 바로 있긴 한데 세 근의 곱을 바로 띄진 않을 거고요. 곱의 합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어. 곱의 합. 알파 베타 곱하고 더해. 베타 감마 곱하고 더해. 감마 알파 곱하고 더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있을 때 하나, 둘, 셋을 곱해서 더해. 그래서 우리가 곱의 합이라고 부를 거야. 그냥 우리끼리 이제 얘기할 때 야 곱의 합이잖아 라고 하면은 아 이거에 대한 얘기라는 거 알아야 돼. 어리바리 까면 안 돼. 그래서 알겠지? 얘네들은 순서대로 갈 거라서 A분의 C예요. A분의 C. A하고 얘끼리 이렇게 A분의 C. 그 다음 이제 예상까지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하고 쓸 건데 얘네에 대해서 의문점을 우선은 가지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이용만 하면 된다는 소리. 주의해야 될 점 차례차례 하나 둘 셋 가는 거를 기억 잘하거든. 근데 부호를 기억을 잘 못해. 그래서 부호를 우리가 그냥 마표에막 이렇게 좀 교차하듯이 외워놓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를 기준으로 1로 고정 1인 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원래라면 이 A가 들어가는 부분에 1이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그 B, C, D 자리에 그 세 근의 합, 뭐 곱의 합, 세 근의 곱 이런 게 다 들어갈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 그리고 제곱 플러스 곱의 합 그리고 마이너스 세 근의 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면 어떡하나요? 그걸 묶어주면 되지.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뭐 2로 나왔어 2로 묶어 인수분해 2로 묶어 묶는 다음에 1로 만들어주고 그냥 진행하면 된다는 소리야. 문제 풀면서 다시 확인할 거야. 그러면 적용하는 거를 좀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 2개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건데 예를 들어 719번
719번을 봤더니 2x 세제곱 더하기 10x 빼기 9는요. 근데 얘네에서 우리가 뭐 찾으라 했냐면 세근의 합, 곱의 합, 세근의 곱을 찾으래. 그러니까 얘네 따로따로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다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x 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뭐라고 확인할 거야? 없잖아. 0. 오케이? 그럼 세근의 합. 너네가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거를 뭐라 쓸 수 있어? 0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곱의 합. 곱의 합은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0이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마이너스 a분의 10.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마 9 들어가니까 플러스로 바뀌네. 근데 저거는 그 약분 안 해요? 하면 되죠. 그냥 써준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가 5라고 쓰면은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잖아. 차근차근 할까, 차근차근. 이제 언제나 약분 같은 거는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 얘네는 뭐 쓰는 거 빨리빨리 쓰잖아. 그 아래에 있는 거 보면 이 720번 1번, 2번, 3번을 못하는 사람은 전혀 없지. 4번이 문제래. 4번. 응? 4번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해? 응? 하성아 이거 보자마자 우리 뭐 생각나야 돼? 곱셈공식. 곱셈공식 이러고 있다. 어? 야 분모가 다르잖아. 뭐 할 거야? 그 그 뭐냐? 저희 다 똑같이 하는데 무슨 멋있잖아. 너 초등학생 다시 가? 아니. 어? 이 말이잖아 이 말. 네. 이거 뭔데? 아. 통분을 할 거라고. 통분. 바보들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알파를 알파 베타 감마로 만들고 싶어. 베타 감마가 곱해졌지? 그래서 요놈의 분자는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로 만들었어. 알파 감마가 부족하네. 그래서 뭐 보통 순서를 뭐 감마 알파라 써요. 알파 감마라 써 똑같아.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얘는 알파 베타가 없네. 여기다 추가. 그러면 결국에는 요 네 번째 이 4번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네. 알파 베타 감마 부호네. 통분한 이유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형태만 이쁘게 써볼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하나 둘 셋 순서대로 써주면 우리가 알던 녀석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얘 자리에 곱 쓰고 얘 자리에 곱의 합 쓰고 해주면 된다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너네가 딱 봐도 헷갈릴 만한 거 724? 4로 갈까? 25로 갈까? 아이 나오는 거 아이. 아이 까먹었어? 네. 벌써? 아니야? 25로 갈게요. 25. 야 이렇게 근이 나오는데 무조건 실근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 허근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나왔을 때 우리는 결국에 방정식을 작성을 하래. 그러니까 구하래. 최고차 계수가 1로 고정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빼기 해놓고 얘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 세근의 합 들어간다고. 세근의 합. 우리가 먼저 그 구상을 할 거야. 더하기 얘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 곱의 합 들어간다고. 그리고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놓고 뭐 들어가? 세근의 곱 들어간다고. 오케이? 최고차는 계속 1이니까 나오는 거야. 만약에 1이 아니라 2이야 라고 나오면 그냥 이대로 괄호만 쳐주면 된다고. 그래 나중에 한 번에 할 때는 분배 법칙을 하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래 놓고 얘네에 대해서 세근의 합 예솔아 3개 더했대. 얼마? 그 응. 마이너스 a분의 아니 세 근이 하나 둘 셋이라니까. 아 더해. 3이요. 아 4요. 4이요. 야 그만 자라고. 아니. 자니까 더하기가 안 되잖아. 하상 넌 곱하기 혹시 이거 2개 곱하는 거 기억나냐? 네. 기억나? 진짜로? 네. 곱하면 뭔데? 2. 오 예슬이 몰라요. 아 지금. 알아요. 그리고 얘까지 3개를 곱할 거니까 여기 4야 얘도 4야. 그럼 여기가 살짝 문제야. 곱의 합. 그럼 얘들을 어쩔 수 없어. 진짜 해야 돼. 이렇게 곱하면 얼마? 2 더하기
아까 선생님이 구했듯이 2 얘를 곱하면 얼마? 2 빼기 2i를 다 더하래. 그럼 이거 먼저 사라져요. 2, 4, 6. 그럼 작성하는 소리는 답은 어떻게 쓴다? 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6x 얘도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빼기 4. 저러고 그래놓고 또 이거 왜 안 적었어? 혼자 해봐 하면 또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서 이런 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다 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 감각에서 그런 게 문제로 넘어갑시다. 우리 유형 8번 106페이지. 야 이걸 알 상태로 가면은 2차 방정식처럼 쉽게는 안 나와. 왜냐면 야 이제 문제 쉽게 안 준다고. 우리 중3 때 봤던 문제들하고 고1 때 봤던 문제들하고 많이 다를 거야. 그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배운 상태로 갔는데 너네 곱셈공식 안 외워놨잖아. 그럼 이거 문제 못 푸네. 응? 이거 문제 못 푸네. 이거 뭔데? 응? 뭐냐고 이거 뭐냐고. 저 2분의 1 아니에요? 응? 야 곱셈공식 안 외워 못 푼다니까. 적어. 응? 아 쟤는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치? 그거 그 뭐냐 그 종이가 있으면 그걸 계속 보면서 해. 계속 보면서. 응? 또 앞에 있는 이분은 종이도 안 가져왔죠? 저요? 응. 있어요. 아 있긴 있어? 있어요. 거짓말 치네. 가방이 있는데. 거짓말 치네. 집이 있잖아. 아니 가방이 있어요 지금. 그럼 너 문제 풀 때는 이거 꺼내놓고 해. 네. 꺼내놓고. 그럼 여기에서 그럼 항상 세근의 합은 얼마야? 이거 얼마야? 문제 맞춰서 하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대체? 2. 2라고? 마이너스 2. 그래 마이너스 2. 얘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요 놈이 세근의 합이라니까. 이거 마이너스 2야. 얘서로 곱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렇지 마이너스 5. 야 문제 끝났네. 4 플러스 10. 야 우리 B 플러스 건너뛸 거야? 건너뛰어. 네. 진도를 다 못 빼. 그럼 나머지들은 우리가 쭉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지금 774, 775, 776 그냥 문제에서 구하라는 그 식들을 전개를 하던가 분수꼴이면 통분을 하던가 너네 776번 통분 못해요 라고 말하기만 해라. 통분 알파, 베타, 감마로 하세요. 얘들 다 곱하는 거 아니야?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 그럼 778 그럼 우리가 방정식 세근의 뭐 3차 방정식인 세근의 합, 곱의 합 이런 것들을 배운 상태에서 응용 문제가 나왔어요. 세근의 비가 1대1의 3이래. 그러면 이 1대1의 3이라는 녀석을 뭔가로 내가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알파, 2알파, 3알파라고 표현해버려. 그럼 세근의 합 얼마야? 실제로 6알파. 그럼 6알파는 뭐가 나와야 돼? 여기서 보니까 세근의 합. 얘들아 세근의 합 얼마? 12요. 12요. 아 알파이구나. 그럼 문제 끝났네. 그럼 A, B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나는 이 세근이라는 녀석을 알파가 2인 거를 구해서 2, 4, 6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럼 쉬운 거 먼저 갈까? 쉬운 거 B가 가장 쉽죠. 세근의 곱 나는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B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마이너스 B 하나 둘 셋 곱했대 48. 그지? 그럼 이제 A가 좀 헷갈려. A는 곱의 합이야. 곱의 합.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8 얘네들을 곱해서 6, 4, 24 이렇게들 곱해서 12 끝났죠?
됐으면 81번 넘어갑시다. 그러면 81번에서는 얘들에 대해서 힌트들을 먼저 우리가 종합을 해놔야 돼. 힌트들. 81번에서 저렇게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구나. 나는 얘들의 합. 근데 얘들의 합이라고 하면은 살짝 응용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거 너네 쓰면서 가버려. 바로바로 눈에 보이잖아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얼마? 예술은 3개 더했대 얼마? 3이요. 3이요. 곱합은 2요. 2요. 곱은?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 이런 게 눈에 다 보이지?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3개를 세근으로 하는 최고차항계수 1인 녀석 구하려 그러면 x 세제에 곱하고 들어갈 거고 빼기에 얘들 진짜 더한 거 쓰란 소리야. 야, 여기부터는 너네가 지금 어차피 식 쓰면서 갈 수 있어. 그리고 x제곱 그리고 나서 플러스 쟤네들의 곱의합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그리고 x 그리고 빼기 3개 곱해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하고 나오겠네. 근데 여기를 그러면 위에 녀석 가지고 너네 알아서 숫자 끼워 맞춰봐 라는 말이야. 한번 맞춰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를 더했대. 통분하세요. 통분 어떻게?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 위에는 하나씩이 부족하죠. 곱의합 같은 경우는 통분하면은 잘못 썼다. 쏘리.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들어가고요. 요놈에서가 알파 베타 감마 들어가겠지. 3개 더한 거. 이해가니? 이래도 됐어? 곱한 거는 쉽죠? 그냥 곱분의 1 하면 돼. 그러면 나는 이제 작성을 해봅시다. x 세제곱 곱은 얼마? 마이너스 1. 곱의 합은 얼마? 2 플러스 2x 제곱 곱이 마이너스 1 합은 3 마이너스 3x 곱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고 답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막 82번, 83번 할 때 엄청 귀찮아 이거 하는 거. 근데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눈에 잘 보여요. 어차피 나오는 애들만 좀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7, 8, 5.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또는 우리 4차 방정식에서 막 켤레근 이런 거를 좀 봤을 것 같은데 3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이 있대.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3차 방정식도 우리가 인수분해, 조리제법 이런 것도 했었잖아. 하다 보면은 1차식에다가 2차식으로 인수분해해서 막 능력 푸는 경우 많단 말이야. 그럼 요놈이 켤레근 나오는 그 형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생각해야 돼. 우선 켤레근이라는 거는 너네가 어느 정도 해설하겠지만 그냥 근 하나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785번처럼 요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1-루트2라고 나왔는데 이거 하나에다가 나머지 2개 켤레근으로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우리가 켤레근이라는 녀석이 사용이 될 거면은 보통 무리수인 근으로 사용이 되고요. 보통 이제 허수 또는 무리수로 사용이 되겠죠. 얘네 앞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바뀌는 놈을 해서 우리가 켤레근하고 문제 풀 거라고. 물론 나중 가면은 뭐 좀 다 색다른 녀석이 있긴 한데 우선은 우리가 얘 앞에가 부호가 바뀌어요 라는 걸로 좀 이해해버리면 돼. 근의 공식으로. 그러면 나머지 한 건 우리 알고 있네. 1 플러스 루트 2로. 그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 그럼 얘가 혹시 무리수인 근이 나올 수 있나? 요렇게 2개가 무리수인 근으로 나왔으면은 얘는 무조건 허수인 근이 절대 안 나와요. 실수인 녀석으로 나와. 어떤? 알파.
오케이? 얘하고 짝꿍 하나 그리고 알파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알겠지? 그러면 얘네 셋 내가 구해버렸어. 세 개 구했는데 힌트가 어때? 가장 뒤에 거 나와 있네. 가장 뒤에 거는 마이너스 붙인 세근의 곱이기 때문에 아 하나 둘 셋 곱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 나온다. 그러면 얘네 둘 곱하는 거 쉬워요. 합차잖아 합차.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알파 1에 아 나머지 하나 2. 그리고 AB 구하라고? 그럼 AB 구하는 거 나는 세근을 그러면 2하고 1 프리마 루트 2 가지고 내가 구할 거고요.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를 붙인 세근의 합 3개 더하면 4지. B라는 녀석은 플러스인 얘들끼리의 곱의 합 그리고 A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서 A, B 구했네. 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개수가 모두 문제를 여기 쪽 문제를 보다 보면은 개수가 모두 실수이고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개수가 실수가 아니고 다른 녀석이 나와버리면 좀 달라지는 문제들도 있어요. 개수가 실수가 아니고 다른 녀석들이면 그러면 790번 우리 P 플러스를 이제 빼고 갈 거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걸리진 않을 거야. 예전보다는 진짜 많이 줄어들 거야. 그럼 790번을 보면은 좀 형태가 특이한 애들이 많이 나와. 특이한 애들. 뭐 x 세제곱이 1이다.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애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거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애가 또 나왔어 막. 이런 W.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 읽을 거냐? 오메가라 읽을 거래. 오메가. 그냥 있는 방법이야 그냥 이런 문자를 읽는 방법 오메가. 그래서 이런 오메가를 이용을 할 건데 얘들 지금 박스 안에 뭐가 나와 있잖아. x 세제곱은 1, x 세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아 차라리 앞에 A 스텝 보고 갈까? (101번) 101쪽 101쪽에 아 요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는 상태. 그러면 얘하고 엄청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위에 걸로 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외우세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보자. x 세제곱은 1이야. 여기에 한 허근이래. 야 근데 나는 내 눈에 근 하나 보이지 않냐? 근 뭐? 1 세제곱하면 1 아니야? 그치? 근데 걔는 허수가 아니잖아. 실수지? 아 얘네 실근은 1인데 나는 허근을 뭔가 찾아가지고 오메가를 할 거래. 그래서 야 너네 외우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아 허근이니까 얘도 근이네.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이런 거. 근데 그거 우선 외우지 마. 외우는 거 생각보다 엄청 복잡해. 나는 뭘 생각할 거냐면 얘를 보자마자 내 눈에 하나가 더 보이면 돼. 능력이 보이면 돼. 능력. 너네 또 곱셈 공식 안 외웠잖아. 이놈의 곱셈 공식을 쓰란 소리예요. 이놈의 곱셈 공식. 야 세제곱식 곱셈 공식. x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야. 근데 얘들의 곱셈 공식이 뭔데? 두 개 있어요, 2개. 근데 그 중에 얘를 갖고 올 거야. 그러면 요놈에 대한 얘를 만족하는 x는 뭐냐면 아 x는 1. 그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그 두 개를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고 놓겠다야. 그럼 이제 오메가 바라는 게 이해가 가냐? 얘가 허수다 보니까 하나를 오메가라고 내가 설정을 해놨으면 문자라고 설정을 해놨으면 걔에 대한 켤레근으로 나온다고. 허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야 거기 막 외우라고 1번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그 옆에 있는 녀석을 뭐를 해? 어쨌든 요놈의 근이니까 오메가 대입하면 성립해. 그래서 1번에 소개돼 있고요. 그 다음
요 내가 인수분해 해놓으니까 아, 요 놈에 대해서가 실제로 근이 1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대입하니까 성립해. 라고 1번 지금 소개되어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에는 뭐가 나와 있어? 오메가랑 오메가 파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래. 야, 이게 뭐냐? 두분의 하. 근각에서 관계래.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얘는 뭔데? 두분의 곱. 이 봐봐. 두분의 합, 두분의 곱. 마이라고 1 나오잖아.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에서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오메가 분의 1 얘들이 다 같을 거래. 거기에서는 그냥 위에 거 알아서 연립하세요. 이거 연립하세요. 어떻게 연립할 건지. 얘 오메가 제곱 딱 찾았네. 오메가 제곱. 그럼 나 이거 식 살짝 변형시킬게요. 오메가 제곱을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나? 가능하죠? 가능하지? 그러면 나 여기로 돌아갈 거야. 이 연립한다 그랬지 그냥 식 두 개 가지고 적당히 바꾼다고. 오메가를 이항시켜보자. 오메가. 그러면 이 오메가 이항시켰을 때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는 거 이해가냐? 오케이?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연결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쓰겠대. 너네 외우래. 뭘 외워? 이거 좀. 너네 외우라고 해도 안 외울 거잖아. 그 다음 얘도 쓸 거야. 얘도. 오메가 바라는 녀석을 오메가 나눠가지고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쓰는 거 이해가? 야, 그래서 이것도 연결해놨네. 응? 야, 이거 그냥 연립하는 거를 너네한테 외우라고 놔뒀다고. 이거 너네 어차피 외우라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남고요. 어떤 외울 거면 뭘 외워야 되냐면 요 곱셈 공식을 외워. 곱셈 공식을. 곱셈 공식을.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세제곱 플러스 1은 0에 대한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소리고요. 그 곱셈 공식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에 나오는 녀석과 굉장히 유사해. 굉장히 유사한데 막 풀마가 바뀌던가 뭐 이렇게 좀 부호가 바뀌던가 그거밖에 없을 거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만 할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얘네 기준으로. 얘는 1이었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일 거야. 왜? 식이 다르니까. 이렇게 부호가 살짝 바뀔 거라고 확인하라고. 문제가 다 비슷해서 넘어가시죠. 문제로. 그러면 문제 봅시다. 790. 그럼 790은 x 세제곱이 1이래. 그래서 지금은 왼쪽에다 써놨으니까 보고할 거고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해도 되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곱셈 공식 좀 외우라고. 알겠지? 거기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가 얘를 만족하는 허근이고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1이고 우선은 첫 번째 오메가에 대해서 뭔가 여기 나오는 기준에서 오메가에 대해서 거듭 제곱이 높아지면은 나는 좀 더 편해요. 왜? 세제곱이 1인 걸 알고 있잖아. 세제곱이 1인 걸 알고 있잖아. 그치? 야, 그럼 오메가의 10제곱을 나는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세제곱이 3번 뭐였고요. 그 다음 하나 더. 가능하냐? 오메가 10개를 이렇게 내가 9개하고 1개로 쪼갠 거야. 그럼 결국에 식이 어떻게 변했어?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플러스 1로 변했네. 여기까지 이해가나? 첫 문제 끝났어요. 왜? 오메가 제곱은 나는 얘를 또 곱셈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 해놓고 나서 보면은 요런 녀석을 사용할 수가 있네. 그지? 오메가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를 붙인 오메가 플러스 1이요. 마이너스 1. 그러면 792번도 한번 할 거야. 어차피 짝수니까 너네 숙제 파트죠?
792번.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누구 쓰자고? 요놈 쓰자고? 요놈 아래 거 써야 돼. 그래서 아래 거를 쓸 건데 결국에는 우리는 대입에서 성립한다를 많이 쓰긴 할 거야.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그지? 그러면 분자 어떻게 해? 여기다 써놓을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빼기 1이라 할 수 있어? 여기다 보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빼기 1. 그러면 얘네 1 빼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빼기 1 플러스 여기에서는 그냥 오메가 제곱에 그대로 넣어도 되지만 형태에 맞춰서 넣어도 되고요. 분모가 오메가 나와. 그 문제 끝났네. 얘 y 얘. 너 아래 94번 봐봐. 할 수 있겠어? 아니,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게 어딨어. 제 문제 별로 어렵지도 않구만. 그래서 넘어가면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 고차 방정식 파트가 끝났어요. 이제 연립 방정식. 솔직히 이제 너네들한테 야 연립방정식 해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 어? 연립방정식 누가 몰라? 아 그냥 뭔가 식 해가지고 뭐 대입하던가 우리 막 가관법이나 대입법 이런 거잖아. 우선은 우리 연립방정식을 할 건데 연립 2차 방정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사용할 거냐면 대입법을 사용할 거야. 야 이거 기억해라. 연립 2차 방정식 우리가 어쨌든 고등과정에서 연립 방정식을 할 거는 어쨌든 대입법을 사용해보자고 대입을 해보자고. 근데 야 여기에서 그냥 머릿속에 박아놔. 우리가 할 연립 방정식은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어. 두 개. 야 연립 2차 방정식이 뭔가 2차식이 나온다는 소린데 저 유형 13, 14 두 개가 끝이야. 2차식과 1차식에 대한 연립을 하던가 2차식과 2차식에 대한 연립을 하던가 두 개밖에 없어. 우선 난이도만 따지면 당연히 차수가 낮은 게 더 편하죠. 그래서 1차식을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얘를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야 얘네 문제가 얼마나 단순한지 문제 바로 넘어가서 볼 거야. 7, 9, 5 문제 진짜 단순해. 봐봐. 식은 좀 더 복잡해지긴 하겠죠. x 빼기 y는 1이고 아래가 2차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8 하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뭐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크고는 뭐 문제 답 구할 때 좀 필요한 녀석이고요. 야 내가 대입한다 그랬지.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어야 돼. 대입할 거야. 얘를 요놈에다 대입할래? 얘를 요놈에다 대입할래? 1차를 2차로 대입을 해야지 당연히.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가 있잖아. 야 그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야. 문제 얼마나 단순해. 그래서 머릿속에 봐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세요. 오케이? 그럼 너네가 편한 대로 해. 아 x는 으로 할지 y는 으로 할지 문제 이렇게 또 가도 되겠네. 뭐 문제의 특수성 x 빼기 1을 y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y 집어넣으면 될 듯. 그냥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뭐 y로 할까 한 김에 2y 제곱은 8 y 제곱은 얼마? 4 그래서 y가 나올 수 있는 후보가 8마이 아 후보가 나뉜다고? 그래서 근이 두 개야. y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어떻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네? 뭐 여기 앞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 뭐 여기로 돌아가도 되겠고 x는 얼마인데? x는 y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야. 얘 3이고 얘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1차와 2차를 우리가 연립을 하면 근이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와. 그럼 얼추 눈치챌 수 있어요. 2차끼리 하면 근 4개 나와. 그냥 살짝 우리 다음에 할 거 2차끼리 하면 근 4개 나와. 물론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절대적으로 4개는 아니고 중복된 녀석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둘 다 양수인 거 고르라고 이거네 이거 3하고 2. 이제 단순하죠? 복잡한 건 맞아. 복잡한 건 맞는데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근데 이제 2차 끼리에서는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돼. 2차 끼리. 2차 끼리에서도 야 결국엔 우리 뭐 할 거라고? 대입할 거라고. 대입할 건데 야 문제를 바로 넘어갈까? 야 799 봤어. 799 봤는데 2차 끼리 시계에서 대입을 한다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 우리가 2차 끼리 시계에서 대입을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은 보통 어떤 관계를 찾아야 돼요. 관계를. 어떤 관계를 찾아야 돼? 인수분해를 시켜야지. 내가 대입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해. 인수분해. 얘를 딱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 눈에 띄어요. 보통 눈에 띄어. 그러면 x 플러스 y, x 빼기 y는 0에서 여기부터 케이스가 갈려. 그래서 추워? 너 안 추면은 자니까 안 돼. 첫 번째 x랑 y랑 같아요. 두 번째 x랑 마이너스 y랑 같아요. 가능하네. 야 이거 자체가 뭐야? x 자리에 y 대입할래요. x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할래요. 야 이거 대입이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거쳐야 된다. 인수분해를. 그럼 첫 번째 방법. x와 y가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x를 위주로 할 거면 y 자리 x 넣든 y를 기준으로 할 거면 x 자리 y 넣든 그냥 별 생각 없으면 손에 가는 대로 그냥 하면 돼. 그러면 나는 내가 x는 y라고 손을 썼기 때문에 y로 갈 거야. y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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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값 얼마야? 풀마에. 그럼 여기서 두 개 나오네. x가 y가 이럴 때 y일 때. 근데 x랑 y가 같다며. 두 번째 x 자리에 마이너스 y 똑같지 않냐? 아 가운데만 이것만 바뀌구나. y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 2y제곱이 4 나오겠네. y제곱은 2 y가 풀마 루트 2. 그러면 이때도 얘가 루트 2일 때 마이너스 루트 2일 때인데 두 개의 부호가 달라요. 하나 둘 셋 넷. 뭐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세요. 야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와. 최소값 두 개를 진짜 더해 보는 거죠. 2 y 0 0 최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응?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정말 편한데 예술아 눈 안 뜨면은 내가 강제로 뜨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편해. 근데 이 두 가지의 큰 틀 중에서 살짝 파생되는 녀석이 있어요. 파생되는 녀석. 내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야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은 어떻게 하나요? 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대칭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를 소개하는 게 대칭식. 실제로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803번. 얘네 문제 보니까 결국에는 위 것도 2차고 아래 것도 2차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딱 봐도 안 되잖아. 그치? 딱 봐도 안 되고 여기에서 대칭식을 결정하는 게 이런 말이야. x하고 y하고 자리를 한번 바꿔봐. x하고 y의 자리를. 지금 여기서 다 눈으로만 바꿔도 돼. x하고 y 바꿨어. yx 뭐야? 뭐 달라져? 안 달라지죠? 얘네도 바꿨어. 안 달라지지? 우리가 전에 풀었던 문제들 우리가 수업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전에 풀었던 문제들은 x하고 y를 바꿔버리면은 뭔가 형태가 바뀌어. 형태가 바뀌는데 안 바뀌는 녀석들 하고 우리가 외워버려도 되고 또는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이거라니까. 그럼 얘들이 이런 거 물어봐.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 그나마 쉽잖아.
사실 이것도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 이게 생소한 녀석이야. 요 녀석을 이 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네, 돼요. 돼요. 야, 우리가 사람인지라 인수분해하는 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응? 되지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거를 이걸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좀 잘 알아놔야 돼. 우리가 이제 비상 탈출구죠? 비상 탈출구. 이런 애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 얘들 알겠지? 받아들여. 나는 x하고 y를 구하는 게 내 목표지. x하고 y. 그럼 그 x하고 y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그냥 받아들여. 이 그런 거 없다 해. 나는 t에 대한 방정식. 뭐 t여도 되고요.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러면 얘들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은 0 들어간다는 거 뭔지 느낌 알겠니? 근데 나는 요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얘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헷갈리니까 치환할 거예요. u하고 v. 왜 u, v인가요? 몰라. 응? 이제 공룰이에요. 공룰. 우리 a, b 쓰는 것처럼 x, y 쓰는 것처럼 u, v. 그럼 이거 자체가 뭐 한다는 소리야? 치환한다는 소리예요. 치환한다는. 그래서 요 녀석의 식을 u하고 v로 치환을 해줄 거야. 이 개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냐? 요 개념을 통해서 치환할 거야. 얘는 그냥 v는 15라고 쓰면 되네. 근데 위에 게 문제네. 곱셈 공식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나? 여기까지는 되냐? 안 된다는 표정이죠. 오케이? 요제가 그리고 이. 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로 바뀌었어, 문제가? 얘로 바뀌었네. 문제가 바뀌었네. 1차와 2차로 바뀌었네. 이걸 우리가 노린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u의 제곱은 4가 나와요. 안 쓰면 못할걸? 안 쓰면 절대 못할걸? 이거 말했잖아. 생소하다니까. 엄청 어렵진 않아. 생소해. 처음에 처음. 완전 처음이야. 완전 처음 아닐까? 너네 수력에서 했냐? 안 했나? 그럼 여기에서 나는 뭘 찾을 수 있어? 결국 내 목표는 뭐라고? x, y야? 근데 x, y를 가기 전에 u하고 v에 대한 그 근을 구할 수 있어. u가 2일 때 v는 15, u가 -1일 때 v가 15.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야, 내가 거쳐가는 거잖아. 결국에 내 목표는 뭐라고? x, y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요 놈들을 두 분의 합이 x 더하기 y가 2고 곱해서 15 나오는 뭔가가 있겠구나. 또는 두 개를 더해서 -2고 곱해서 15가 나오는 뭔가가 있겠구나로 생각을 하자고. 그럼 여기서는 갖다 찍어야죠. 그럼 뭐 해야 되냐? 얘밖에 없나? 두 개 더해서 2에다가 곱해서 15인 걸 없는 것 같은데? 얘밖에 없을 때? 그래서 x는 -5, y가 3인 거. 아니다. 그럼 15가 안 나오잖아. 문제 뭐였지? 4가 아닌데? 좀 뭔가 이상하더라. 64 아니냐? 이형 되면 빼버렸네. 그러면 u가 1마 8이죠? 1마 8? 그러면 그냥 스킵할게요. 우선 여기까지 됐으니까 u하고 v가 u가 8이고 v가 15, u가 -8이고 v가 15. 그럼 결국에는 내 목표인 2개 더한 게 8 곱한 게 15, 2개 더한 게 -8 곱한 게 15를 내가 근을 구하겠다라는 말. 그럼 여기에서 더해서 8 곱해서 15 여기부터 나오네. 그러면 x, y가 여기서는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표를 쓸게. x, y가 3이고 5일 때 가능하네. 자리 바뀌어도 가능하죠? 그지? 그럼 얘에서 2개 나왔어. 그러면 이 아래에서는 뭐 나와? 마선하고 마오 나오겠네. 마오하고 마선 나오겠네. 그래 4개야 4개.
그래서 결국엔 똑같아. 봐봐. 2차와 2차를 진행할 거면 결국에 4개 나온다니까. 결국에 4개. 중복되거나 이런 게 없으면 결국에 4개 나와요. 근데 문제를 보면은 모두 구하세요. 아 뭐야? 여기 4개 쓰면 되네. 모두 구하세요. 사실 오늘 끝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끝까지 해야 편한데 그래서 아니야? 그냥 하나만 더 할게요. 2개 더 안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다음 시간에 하나 이어서 할게요. 406번 해외 조건. 그럼 결국에 뭐 해외 조건이라 나와도 우리가 푸는 방법은 똑같아.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 2차와 1차의 연립 방정식으로 보여. 2차와 1차. 그럼 예술아 우리는 이런 연립 방정식을 할 때 뭘 하겠다고? 이렇게 추워도 자는데. 아니에요. 우리 연립 방식 뭐 하겠다고? 우리 연립 방식 뭐 하래? 네. 대입할 거예요. 1차와 2차에 대한 그거네. 얘를 뭔가로 바꾸라는 소리네. 이거 대입하라는 소리네. 그치? 대입합시다. 제곱은 얼마냐?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2x제곱 마이너스 2kx k제곱 빼기 10은요. 여기까지 나왔나? 근데 얘네가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해야 되는데 오직 한 쌍. 우리 머리 좀 굴려볼까요? 얘 해가 오직 한 쌍이란 말은 결국에 요놈에 대한 해는 몇 개라고? 2개라고. 2개인데 그 녀석 2개가 x는 x끼리 같아 y는 y끼리 같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중분을 하나지? 그러면 x가 같아야 되는데 나 x에 대한 식으로 진행했죠. 또는 y에 대해서 식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겠지. y에 대한 식이 뭔가 나와 있지. 야 얘네 중분이라는 소리네. 왜? 얘들끼리 같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그래서 노골적으로 안 알려줘. 안 알려주고 야 이런 식으로 막 포괄적으로 말해버리니까 결국에 얘가 중근이라는 소리야. 판매지스라는 소리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능력. 그래서 K 값까지. K의 곱이네요. 또 곱하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나 왜 11을 썼냐? 20인데? 우리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0 루트 20하고 마이너스 루트 20이니까